농산어촌에서는 폐교가 늘고 있지만 도심에서는 학생 수가 넘쳐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공간도 부족하지만 교사도 없어서 학급을 나눌 수가 없는 게 교육 현장의 현실입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중학교. 이곳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있는 반은 30명이 넘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 22.6명, 대한민국 평균 26.2명인 것만 봐도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교사 한 명이 눈 맞추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심각하게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라든지 이런 걸 작성할 때 과밀학급은 반을 새로 만들 수 없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학생은 늘지만 교사 수는 줄어 학급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경남에는 양산과 창원, 김해와 거제 등 시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수가 몰려 있습니다. 이곳은 당연히 교사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정부는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약 3,000명의 교사 정원을 줄였습니다. 경남에서만 초중등교사 정원 90명이 감축됐습니다. 교사들은 정원 배치 기준을 도심과 농산어촌 등 지역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교사 정원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의 교사 정원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바로 학급 수가 줄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그 학급 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 수를 줄이면 대도시 지역에 있는 학급의 학급 수를 줄여서 교사 수가 부족하니까 그걸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지역은 과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학기 경상남도 교육청이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긴 했지만 현장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당정이 교사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왔던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과 함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미국 타임즈가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할 만큼 건강에 좋다고 꼽힌 식품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통영에선 지금 해풍을 맞고 자란 하우스 블루베리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에서도 맛과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통영 블루베리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나뭇가지마다 포도송이처럼 보랏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 알려진 블루베리입니다. 통영 하우스 블루베리 생산 시기는 4월부터 5월까지로 지금이 한창. 수확의 기쁨에 농민들의 손에는 정성이 가득합니다. 농민들이 이제 제일 좋아할 때 돈이 들어올 때가 이제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그동안 이제 고생한 보람을 느끼니까 오늘께도 이제 서울의 이제 가락시장에 청가에 경매를 냈는데 전국적으로 최고 단가를 받았습니다. 통영 하우스 블루베리는 뛰어난 맛과 당도가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풍부한 일조량과 해안성 기후, 통영만의 재배 기술이 한몫했습니다. 대부분 블루베리 농가의 고심은 재배 시 쌓이는 염류와 산도, 물 빠짐을 해결하는 것. 통영은 토양 재배에서 화분과 같은 용기 재배를 시도했고 결국 생산량도 50% 정도 증가하는 변화를 이뤘습니다. 좋은 품질에 기술력이 더해진 통영하우스 블루베리. 게다가 6월 로지 블루베리보다 일찍 출하되면서 경매 가격도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는 가육이 크고 당도가 높으면서도 특유의 풍미가 진합니다. 또 블루베리 특성에 맞춘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서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신이 내린 웰빙 과일 통영 블루베리를 많이 찾아주시고 노력과 기술로 더욱 건강하게 찾아온 통영 슈퍼푸드 블루베리가 농가에도 소득 효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벌써 3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집이 경매로 넘어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면서 이처럼 가슴 아픈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요. 피해자들은 사기도 사기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응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최대 2억 4천만 원을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긴급거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격 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8일 공식 출범한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세피해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부 대책 마련과 피의자들의 엄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로 피해 가구에 대한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 혹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세심하고 사려 깊은 피해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합천, 산청, 거창, 함양, 김태호 국회의원입니다.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캐나다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인 동반자로서 지속 가능한 토대를 닦아왔다며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의원단의 방안으로 앞으로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마산하포구 최영두 국회의원입니다. 최영두 국회의원이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제2자유무역지역 디지털 혁신타운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14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을 잇따라 만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발벗고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형 임해 산단이 없는 마산 하포구에 디지털 혁신타운을 조성해 실리콘밸리 같은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해시을 김정호 국회의원입니다. 김정호 의원이 지난 14일 김해 진례면에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비음산 터널 건설과 창원과 진례, 밀양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 이번 보고에서 나온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은 시정과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입니다. 강기윤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창원 성산구 당원협의회 청년위원회와 차세대 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년들과 함께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18일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란 주제로 열린 기념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등 모두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 수여와 기념사,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재활의욕 제고를 위해 매년 4월 20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쯤 함안 칠북면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씨가 숨졌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과수원에서 길내기 작업을 하던 A씨는 굴삭기가 3m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18일 오후 경남 도정회의실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해 경남 전남 상생발전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앞으로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과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루트 공동개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 등 12개의 공동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국가산단 혁신 선도기업과 함께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75회째를 맞은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전 세계 4천여 곳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창원시도 대건테크와 사면, 현대정밀 등 혁신 선도기업 10곳과 함께 창원 공동관을 마련하고 제품 홍보와 수출 상담회 등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홍남표 시장이 창원 공동관을 찾아 참가 기업을 격려했으며 탄소 중립 생산과 수소 연료 전지 등 주재관을 방문해 4차 산업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8일 통영시가 한국관광공사 경상남도와 함께 스마트 관광도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통영시는 국비 40억 원과 도비 8억 원을 지원받아 유료 관광지와 숙박시설 등에 대한 예약과 결제 등 관광에 필요한 요소들을 시스템화합니다. 통영시는 올해 상반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민과 관이 협력해 ICT 기반의 관광 혁신과 산업 기반 선진화를 위해 지역의 관광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고성군은 오는 5월 12일까지 소와 염소 구제역 차단을 위해 예방 백신 접종을 추진합니다. 이번 접종은 지역 내 모든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만 구제역 백신 접종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출하 예정일이 2주 내인 개체, 임신 말기인 경우 제외됩니다. 고성군은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는 군에서 무료로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며 전업 사육농가의 경우 자체적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밀양 돼지국밥이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밀양 돼지국밥은 18일 열린 202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브랜드별 대표 브랜드 지수 78.5점을 기록하면서 향토 음식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밀양시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연속 수상을 기념해 다음 달 8일까지 밀양 돼지국밥 먹방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밀양시는 밀양 돼지국밥을 알리고자 지난 2021년 캐릭터 굿바비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